전국 최소 7곳 선거에 소청을 하겠다는 국민의힘 결정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음모론을 그만두란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소청 범위 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입니다. 정부의 원전 추가 건설 계획과 함께 1,100억 원대 원전 성장 펀드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기술력 있는 지역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 성장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봉쇄 집회가 보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여당 의원들이 현장을 찾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의 반발 속에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경찰은 어제 홀로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여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소식 추재훈 기자입니다. 오늘로 13일째 서울 올림픽공원 앞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사람들.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두르거나 몸에 두른 채 선관위를 규탄합니다. 하지만 개표소로 쓰인 핸드볼 경기장 봉쇄가 길어지면서 안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은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체육단체가 선수들의 장비라도 챙기게 해달라며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여성 참가자 한 명이 출입문을 2시간 가까이 가로막으면서 끝내 무산됐습니다. 오늘은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개표소를 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지금 체육회의 활동 공간,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 이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들은 체육 활동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집회 참가자들의 반발로 1시간 만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어제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여성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해당 여성뿐 아니라 직원 출입을 막았던 다른 참가자들도 특정해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전국 최소 7개 지역 선거에 소청을 하겠다는 국민의힘 결정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갈등을 부추기는 음모론을 그만두란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소청 범위 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사태 수습을 위해 지금 필요한 건 진상규명과 근본적 개혁안 마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선거 불복은 선관위 무능만큼이나 민주주의를 좀먹는 행태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선거 소청 결정을 음모론, 선거 불복으로 규정한 겁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불온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특히 부실 선거와 부정 선거는 완전히 다른데 음모론 주장한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도 모자랄 판에 장동혁 대표는 광기와 망상의 부정선거 선동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의 선거 소청 결정에 대한 소장파 의원 등의 반발에 당론을 모아보자며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시작하며 당내 신뢰 회복과 통합을 강조했지만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우리 당이 완전히 대외적으로든 대내적이든 불통에 빠져 있어. 지금의 최악의 우리 당의 모습 된 거 아닙니까? 결국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선 선거 소청 지역을 전국 16개 광역단체로 넓히자는 장동혁 대표 측 의견과 투표용지 문제가 있었던 곳만 하자는 의견이 부딪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의원은 장 대표 사퇴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특검 측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도록 해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력 정치인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치자금 규제를 우회했고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당시 선거 캠프 담당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 씨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작된 여론조사를 앞세워 접근해왔을 뿐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비용 대납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고 여론조사 횟수와 의뢰 경위조차 일관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이뤄집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짧게 만나 대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 국빈 방한 후 2달여 만에 재회입니다. 초청국 정상들의 기념 촬영이 진행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만나 인사를 나눕니다. 청와대는 이후 정상 간 오간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남북관계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독일, 캐나다 등과 양자회담도 이어졌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수주 최종 결정을 앞둔 캐나다에는 서로 협력할 게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부터 아주 깊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사 입장국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We're working across defense, across investment, across trade, on all aspects, including on the cultural side.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정상회의 확대의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불균형 성장 해소와 공급망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또 G7 마지막 일정으로 업무 오찬에 참여해 인공지능이 소수를 위한 특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도구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경남교육감 인수위원회가 첫 시작부터 조직 구성과 활동 기간 등을 두고 당선인과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큰 변화가 예고된 경남교육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벌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다른 단체장 당선자들에 비해 늦게 출범한 경남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은 늦었지만 빠르게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늦지만 빠르게 진행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이 말과는 달리 더딥니다. 지금까지 인수위원 11명에 실무위원 9명만 추가했을 뿐 7, 80명 규모로 하겠다는 TF 구성은 아직까지 손도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인수위, 출범 초기부터 권순기 당선인과 엇박자를 냈습니다. 인수위 활동 기간을 놓고 권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이 다른 말을 했고 오늘부터 가동되는 인수위원회 한 달 남짓한 시간은 7일 1일 이후에도 만 30일을 다 소비를 할 겁니다. 인수위원장은 애초 인수위원이 12명으로 구성됐다가 1명이 빠진 것이 해결된다고 했지만 오늘 오후에 그 몇 점 지어집니다. 보충 인원이 보충 지고 큰 차질이 없도록. 권순기 당선인 측은 인수위원은 12명이 아닌 11명이라고 보도자료를 냈고 실제로 충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남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남교육청의 부서별 보고는 오는 금요일
단 한 차례 짧게 예정돼 있습니다. 엇박자에 여전히 더딘 진행. 12년 만에 바뀌는 경남 교육을 준비하는 교육감직 인수위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정부가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세우며 원전 산업 중심지인 경남에서는 1,100억 원대 원전 성장 펀드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펀드의 첫 투자 대상으로 지역 중견기업이 선정됐는데 실제 낙수 효과로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철판을 둥글게 말아붙이는 공정이 한창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제작에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에너지 산업 주력인 이 업체는 경남도가 출자한 원전 펀드 1호 투자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투자금 100억 원은 SMR 등 원전 설비 투자에 활용됩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전 SMR이 당연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에 따른 원전 SMR 제작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 펀드는 한수원과 산업은행 등이 참여해 모두 2개로 조성됐습니다. 전체 규모는 1,140억 원으로 정부가 계획한 1,000억 원을 웃돕니다. 경상남도는 펀드 2개 가운데 한 곳에 3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경남 지역 기업의 출자금의 3배, 90억 원을 투자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실제 경남 소재 기업이 첫 투자금을 받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펀드에 의무 투자금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더 많은 투자 기회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앞서 2022년 경남도와 창원시가 출자한 에너지혁신 성장펀드를 통해 수십억 원을 투자받은 경남의 또 다른 원전 중견기업 역시 현재 기업 공개,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큰 낙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본격 가동을 시작한 원전 펀드가 기술력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성장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명의 이전이 되지 않은 중고차, 이른바 대포차는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불법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데요. 경남의 한 중고차 매매업자가 5년 넘게 외국인들에게 대포차를 수백 대나 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도로입니다. 번호판이 없는 낡은 차량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 A씨가 판매하려 한 대포 차량들입니다. 이 중고차 매매업자는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는 이곳 산업단지 인근에 대포차들을 두고 무려 5년 반 동안 외국인들에게 대포차를 팔았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외국인이 대포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사건을 수사하다 해당 대포차가 A씨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가 판 대포차는 모두 268대. A씨는 태국인 배우자가 태국인 매수인을 소개해주면 한 대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의 대포차를 판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가 판매한 대포차들이 전국 곳곳에서 무인 단속된 횟수만 1,500여 차례. 경찰이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과태료 고지서 수백 장이 발견됐는데 대포차들의 체납 과태료가 6,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운행 정지 명령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업해서 번호판 영치 등을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대포차를 판매하는 또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장애 학생들은 학교 폭력을 당해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죠. 이 때문에 인권위가 장애 학생들의 학폭 심의 과정에 전문가를 참석시키라고 권고했지만 현장에선 한계가 있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이 중학교 입학을 앞뒀던 지난 2월, 어머니는 아들이 다른 초등학생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겁에 질린 우리 아이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CCTV와 증인을 확보해 곧장 학폭으로 신고했습니다. 어머니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 신고할 때까지 드러나지 않은 폭력이 더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발목을 묶고 등 뒤를 밀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한 아이가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쌌어요. 공원이다 보니까 CCTV가 없었어요. 하지만 추가 피해는 4월 학폭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가해 학생들에겐 가장 낮은 서면 사과 처분만 내려졌습니다. 어머니는 심의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지적합니다. 발언 시간과 절차가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주어졌고 장애 특성을 고려해줄 전문가 참석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인권위가 장애 학생의 학폭 심의 때 특수교육 전문가를 포함하라고 권고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시간과 방식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심의 전에 장애 유형과 의사소통 방식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완 대체 의사소통 도구라던가 이달 초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현장에 바로 적용할 구체적인 매뉴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남관광재단이 다음 달 6일까지 지리산권 체류형 관광 고도화를 위한 지원 사업장 24곳을 모집합니다. 대상지는 하동과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전남, 구례 등 지리산권 6개 군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숙박과 음식, 체험시설 등으로 최대 5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사천시가 다음 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더 큰 사천, 더 밝은 미래를 새로운 시정지표로 발표했습니다. 새 지표는 우주항공 산업을 선도하고 남해안을 대표하는 해양 관광도시로 만들어 시민이 편하게 한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또 우주항공 선도도시와 머무르는 관광도시 등 6대 운영 방침도 정했습니다. 산청군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재해복구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산청군 차황면과 신안면, 시천면 등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복구 현장을 중심으로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으며 산청군은 현장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재해에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동군이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10회 섬진강 문화제첩축제에 역대 최다인 7만 3천여 명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이브 요리쇼와 제첩요리 경연대회가 인기를 끌었으며 향토 음식관과 지역 상가 매출이 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회사 공용 화장실에서 동료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핵심 증거물을 눈앞에서 통째로 바꿔치기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2살 전모 씨는 회사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4년 9월부터 5달 동안 확인된 피해자만 4명입니다. 지난해 2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에 쓰인 카메라와 불법 촬영 영상이 담긴 SD카드를 현장에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핵심 증거물을 현장에 방치한 채 신고인들을 조사하는 사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 전 씨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른 카드로 바꿔치기한 겁니다. 바뀐 카드 속에도 불법 촬영 영상은 있었지만 용량은 원래 카드의 4분의 1 수준. 경찰은 뒤늦게 피의자가 증거물을 바꾼 사실을 알게 됐지만 당시 촬영 영상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 원본 증거물은 끝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원래 증거물인 SD카드는 폐기했다는 피의자 진술까지 확보했지만 해당 카드가 피의자 소유라는 이유로 절도와 증거인멸 혐의는 빼고 불법 촬영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압수물을 빼돌린 행위는 별도 범죄라며 재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전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압수물을 피의자가 몰래 빼돌리는 경우에 공용물건 은닉 혐의로 기소를 해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추가 법리 검토를 해서 검찰은 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경찰은 압수물 관리에 실수가 있었다며 관련 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겨울 철새인 흑두루미 한 쌍이 전남 순천만에서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이 흑두루미들은 왜 고향인 시베리아로 가지 않았을까요? 류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 철새가 떠나간 자리 순천만 습지엔 푸른 갈대가 무성합니다. 여름 초입, 사람들은 벌써 겨울 철새 먹잇감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논에선 겨울 철새 흑두루미 한 쌍이 보입니다. 여름이 왔는데도 순천만에 남은 겁니다.
미꾸라지나 우렁이를 잡아먹는데 한 마리가 자꾸 주저앉습니다. 주간에 먹이 활동을 해야 될 시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서 건강한 개체가 아닌 것으로. 사진으로 자세히 보면 오른쪽 날개깃 상처가 뚜렷합니다. 6번과 10번 날개깃이 부러지고 뽑혔습니다. 고향인 시베리아까지 많게는 3,000km. 긴 비행을 할 수 없어 돌아가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짝으로 추정되는 흑두루미가 옆에 남았습니다. 곁을 떠나지 않고 같이 먹고 같이 잡니다. 아픈 애가 있으면 꼭 마지막에 짝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으면 꼭 2마리가 돼요. 부부지간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순천시는 먹이터를 따로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수위를 조절을 할 수 있고 그 안에 우렁이나 미꾸라지 같은 동물성 먹이원들을 저희가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흑두루미 떼가 순천만에 다시 돌아오는 시기는 10월 말. 흑두루미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건강을 회복하길 많은 이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국방부가 군사시설 규제를 완화해 접경지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통제선이 북쪽으로 더 조정되면서 군사보호구역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사활동 보장을 위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구역, 즉 민간인 통제 구역이 대폭 축소, 조정됩니다. 또 접경지역 농민의 민통선 출입이나 농업용 드론 사용 승인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군사분계선에서 평균 8km 안에 있는 민통선을 평균 6km 정도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제 보호구역 일부가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서 그만큼 민간인 출입이나 거주가 자유로워집니다. 민통선은 평균 6km 정도의 조정이 가능하며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에 이르는 통제 보호구역이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장관은 또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이르는 제한 보호구역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전과 보안 요소를 고려해 꼭 필요한 지역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접경지 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러 민통선 안으로 들어갈 때도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했고 농약 뿌릴 드론을 띄울 때도 매번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출입이나 드론 비행 승인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민통선 출입 대기와 행정 지원 개선을 위해서 27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 통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군은 작전 환경 변화에 따라 효용 가치가 떨어진 군사시설 23곳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작전 검토와 지형 측량을 시작해 보호구역 해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전현직 회장단이 서울 잠실 개표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대상 인권 침해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경찰관에 대한 모욕과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경찰 지휘부가 현장 경찰의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교육청 기록원이 오늘 창원시 북면 옛 창북중학교를 새 단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록원은 경남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7개 보존서고를 포함해 자료 복원실과 전시실을 갖췄으며 온라인으로 경남교육의 기록을 볼 수 있는 누리집도 운영합니다. 오늘 이슈대담에서는 6.3 지방선거에서 통영시장에 당선된 강석주 당선인 모시고 통영시정의 미래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강석주 당선인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통영시장 선거가 전현직 시장 간의 리턴 매치가 성사되면서 정말 뜨거웠는데 네. 개표 막판까지도 순위가 계속 뒤바뀌었습니다. 최종적으로 44표 차로 당선이 되셨는데 네. 그때 심경이 좀 어떠셨습니까? 예, 정말 마지막 개표가 끝날 때까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피말리는 그런 접전이었습니다. 네. 아마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손에 땀을 쥐셨을 건데요. 최종 확정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는 솔직히
무서운 책임감이 온몸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 44표 차이라는 이 숫자는 저에게 한치의 자만도 허용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기간 내내 눈과 귀를 가리는 혼탁한 소음이 가득했지만은 우리 시민들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아주셨습니다. 구태 정치에 선동당하지 않고 통영의 미래를 당당히 선택해 주신 통영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거 과정을 좀 짚어보면요. 이번 선거가 유독 네거티브 공방도 컸고 또 표심에서도 드러났다시피 민심이 둘로 나뉘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이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이 통합의 시정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생각이십니까? 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선거 기간 불거진 갈등과 소음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당선인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 선거는 완전히 끝났고 갈등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저를 지지했던 또 지지하지 않았던 모두가 제가 섬겨야 할 통영 시민이십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편가르기로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구태 정치는 민선 국위 시정에서는 완전히 사라질 것임을 시민 여러분께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상대 후보를 지지하셨던 시민분들의 뜻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편가르기 없는 대통합의 통영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선인께서 이제 민선 7기에 이어서 이번에 민선 9기로 4년 만에 통영시정에 복귀를 하시게 되는데 7월 1일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챙길 업무, 1호 결제로 생각하시는 사안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1호 결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시민들의 삶을 구하는 민생 안정이 제 1호 임무입니다. 네. 따라서 통영 시민 민생 지원금 지급이 제 1호 결제가 될 것입니다. 임기 시작 즉시 세출 구조 조정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서 세금 부담이 없는 합리적인 예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어서 오는 7월 시의회를 신속히 개최해서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완벽히 마련하겠습니다. 추석 전인 8월에는 전 시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또 지역 내 골목 상권에 돈이 빠르게 돌 수 있도록 전액 통영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통영 민생 경제라는 펌프에 확실한 마중물을 붓겠습니다. 네, 통영시의 이 현안 해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데요. 혹시 민선 8기 정책 중에서 민선 9기에도 이어나갈 정책이 있습니까? 네, 시정의 연속성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임 시정의 정책 중에 시민들과 부모님들께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정책이 바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입니다. 네.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는 난임 부부 끝장 지원이라는 생명의 소중한 시작 단계부터 또 대학 등록금 지원 그리고 학생 기본소득이라는 플러스 알파까지 더해서 생애 주기별 보육, 교육,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아이는 부모와 통영시가 함께 키운다는 확고한 책임행정으로 젊은 부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우는 보육천국 통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앞으로 4년간 통영을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의 4년은 오직 일과 성과로서 시민 여러분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약속을 잊지 않고 확실한 경제 회복을 통해서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강한 통영의 시대를 당당히 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7기의 값진 시정 경험을 자산 삼아 갈등과 반목을 넘어 온 시민이 하나 되는 시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 통영의 당면 과제들을 가장 빠르게 해결하고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경제 회복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당선인께서 민선 7기 시정 운영 경험을 살려서 민선 9기 통영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게 오른 기온에 대기 불안정이 커지면서 전국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경남 전 지역에도 내일 이른 새벽까지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50mm 정도로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이 치거나 우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서부 내륙엔 내일 오후 한때 다시 소나기 소식이 있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경남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잠시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21도, 창녕이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한낮에는 창원이 29도, 밀양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0도, 거창이 19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30도, 합천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 내리는 비는 밤부터 시작돼 토요일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